일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따끔한 질책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등 갑질 행위를 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톱10 팀이 이 회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던 그 해당 운전기사를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자, 일단은요, 첫 번째 가장 특이한 점은 이 회장님의 운전기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회장님의 운전사가 여러 명인 이유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처럼 회장이 욱하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내리면은 다른 기사가 다시 올라가고 그 기사가 또 수행을 하다가 또 뭐가 또 꼬투리가 잡히거나 뭐가 측정을 닫으면은 또 다른 기사가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보통은 전담이라는 기사가 회장님을 쭉 수행하는데 종근당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회장님이 그렇게 수시로 기사들을 체인지를 해버리니까 기사들을 많이 스탠바이 시켜놔야지 그게 되지 않습니까? 풀로 이 기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또 다른 기사 또 올라가고 말은 업무 기사인데 필요 이상의 인원들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그거를 커버가 되니까. 이유준 기자, 네.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운전기사, 오너의 운전기사 그러면 굉장히 최측근이고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근당 회장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왜 이런 겁니까? 보통 회장님의 운전기사 하면 비서 역할도 하고요. 또 운전기사도 하지만 수행비서, 보디가드 이런 역할들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도 꿰야 되고 스타일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간 고용하고 한 사람이 하는 것이 관례적인데요. 이 종근당에서는 좀 내용이 달랐습니다. 일단 회장을 다루는 운전기사가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제보하신 분이 있을 당시만 해도 7명 정도의 사람들이 임원이나 혹은 업무용 차량 운전기사로 채용이 돼서 4명 정도가 상시 대기를 하면서 회장의 그 운전기사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회장님이 특정 운전기사와 나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 그럼 또 바꾸고, 또 바꿔, 또 바꾸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여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운전기사 그러니까 저게 제가 볼 때는 회장이 네. 어떤 운전기사를 다루는 네. 자기만의 노하우 같아요. 노하우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회장의 운전기사라면 진짜 특혜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이 기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네네. 그러면 내 운전기사 되면 나한테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내가 뽑아줬으니까 잘해라. 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당장 바꿀 수 있어. 이게 그 회장의 전담 기사 같으면 이렇게 금방 바꾸기 쉽지 않은데. 네. 이게 기사들한테 계속적으로 어떤 이 프레셔라 그러나요? 네.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사들이 자기한테 자기 말을 잘 듣고. 네. 충성을 다하도록. 네. 그렇게 요구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여상원 변호사님이 보시는 그 방식인지 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종근당 회사 회장의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이른바 욕을 먹는 대신 받는 돈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욕값. 도대체 이게 무슨 돈일까요? 들어보시죠. 저희는 그걸 욕값이라고 합니다. 힘든 자리고 그런 회장의 어떤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되고 그런 욕과 인격적인 모도 폭언을 들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걸 욕값이라고 한 50만 원 정도. 아, 유준 기자, 그러니까 욕값이라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물론 종근당에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추가 수당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저 운전기사들은 저 5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욕값이다, 욕바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회장님 하면 일단 운행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긴장도 많이 해야 되고 일도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뭐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대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당이 월 50만 원이 더 붙는 것인데 이것이 하도 욕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자조 섞인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욕값이다, 욕바지 값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운전기사들 그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손정혜 변호사님도 함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욕값이라는 말을 저 기사분한테 직접 듣고 나니까 갑자기 과거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매값, 매를 때리고 돈을 그냥 던져줬던 재벌 관계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사건이 뭐였죠? SK 2세입니다. 최철원 전 대표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한 노동자, 50대 노동자를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 네. 노동자의 그 피해 진술에 의하면 임직원 7, 8명이 우르르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 최 대표가 지금부터 한 대씩 100만 원이다. 네. 그리고 야구 방망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노동자가 아프니까 안 맞으려고 좀 몸을 비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한 대에 3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폭행을 하기 시작했고 어허. 머리와 다리, 배 수차례 가격을 하고 나서 매값이라고 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넨 사건이 사실은 적발이 되고 수사가 되고 처벌된 전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분은 아마도 그런 상황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아픈 거를 떠나서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자, 이 맥값에 비교가 되지는 않는 얘기지만 회장으로부터 온갖 폭언과 욕설을 듣고 추가 수당이라고 받은 50만 원, 월급에 포함된 50만 원, 이 돈을 운전기사들은 욕값이다 라면서 스스로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요, 한 가지 사실이 더 밝혀졌는데 이 운전기사 말고요, 또 직원이 그만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회장의 욕설과 폭언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한 3년 7개월인가를 근무했던 비서 여직원이 있었는데 안 그랬으면 그만둘 이유가 없는 친구거든요. 왜 그만두느냐 잘 아시잖아요. 본인도 못 건디겠다고 폭언과 욕설을 듣고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자기는 오래 버틴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만둔다.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회사의 오너가 폭언과 욕설을 하면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실은 신고할 수 있는 제도, 특히 상사한테 그래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회사 내에 어떤 뭐 소원수리 제도라든가 이런 건 다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냐, 오히려 내가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거나 해고당하지 않을 건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신고하지 못하거나 토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기업 문화가 많이 달라져야 되고요. 이런 네. 문제가 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처벌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게 이제 일종의 휘슬블로우 아닙니까? 휘슬블로우. 네. 예, 회사 내부 사정을 고발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자기 상사를 처벌하게 하는 게 저게 말로는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저게 사실 우리보다도 이런 그 고발 문화가 훨씬 더 발달한 미국에서도 있죠. 네. 휘슬블로우가 나중에 결국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더라고요. 다른 내부 면에서. 고발자를 말씀하시는 예, 내부 거죠. 고발자들이 이 때문에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회장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이걸 쉽게 하지를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미국에서도 문제고 우리도 하여튼 이런 분들이 그 회장 이런 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분들에게 더 나쁜 그 갑질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부분에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호해 주는. 종군당의 이장한 회장은요, 이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또는 임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이 잦았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 되는 너는 그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그 살쪄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 기집애 데리고 놀러 다니든지 하지 뭐 하려고 회사에 이따가 와가지고 일한다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왜? 이거 장난하고 있나 정말. 이게 애비가 뭐 하는데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러는 거야 이거. 그냥 부모가 불쌍하다. 자, 다른 회사 회장님을 모시는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도 종군당 회장님 모신다 그러면 힘들다라고 다 알고 있다면서요?
네, 이미 업계에서는 파다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운전기사 채용 공고가 뜨면 여기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 이거 자체가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그런 관례였는데요. 아, 그러니까 공고가 떠도, 모집 공고가 떠도 종군당 거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요. 일단 종군당도 그렇죠. 여러 차례 공고를 내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임원 기사 채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장님의 운전기사를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오늘 인터뷰에서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방금 이유종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다른 회사의 회장님들을 모시는 운전기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증언도 일화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골프장이나 아니면 어떠한 모처이나 만찬 장소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제약협회 사람들 모임, 그러면은 보통 다 회장님들이신데 다 장기간 오래 모신 수행 기사들인데 제가 처음 회장님 모시고 그런 모임에 갔을 때 딱 첫 마디가 또 바뀌었네.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종군당 회장님 운전기사다라고 하니까 또 바뀌었네. 그러니까 항상 바뀌고 매일 바뀐다는 거를 주변의 동료 기사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자, 종군당 이장한 회장의 갑질은 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운전 지시로 인해서요, 뉴스 기사들은 골병이 들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자, 단독 인터뷰 내용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이런 엉뚱한 요구도 했습니다. 절대 고개를 못 돌리게 합니다. 이유는 뭐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돌리다 보면은 본인을 볼 수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없었는데 고개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은 사가 그게 안 보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시끄러. 네가 뭘 알아. 자,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좌회전, 우회전뿐만 아니라 차선을 바꿀 때는 당연히 사각지대를 볼 수밖에 없고 봐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앞만 보라고 하는 운전 지시, 이건 위험한 지시 아닌가요? 아니, 위험하다 못해요. 거의 뭐 자기 스스로 상해를 입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데요. 그러네요. 그 차에 본인이 예. 타고 있는 차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 정신 상태가 네. 제왕적 회장 아하. 이런 정신 상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군대에서 부동자세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상사 앞에 상관 앞에 딱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보면서 저번에 왜 대림의 이해욱 그 회장 이야기하고 같은 그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비슷하죠. 예, 거의 뭐 굉장히 똑같네요. 비슷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그 회장들의 갑질 이야기가 거의 2세들이에요. 보면 재벌 2세들. 네. 그 1세들 자수성가해서 어릴 때부터 고생해서 한 분들, 이분들은 이 운전기사라든가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잘 알거든요. 네. 그 갑질을 하는 걸 뭐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론에 나지는 않는데 2세들은 클 때부터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러죠. 네. 그 자신을 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특별한 사람은 자수성가한 1세들인데 1세들은 가만인데 2세들이 아버지의 힘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네. 자신을 좀 다른 사람, 보통 사람, 다른 사람 생각하니까 이 운전기사라든가 좀 힘든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네. 그 좀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하지 않는 네. 이런 나쁜 행태가 자꾸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이 이장한 회장을 모시는 운전기사들에게는요, 추가로 또 요구되는 게 있었습니다. 운전 매뉴얼, 종이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지시를 하면서 시키는 내용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네, 일단 권투 자세로 운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뭡니까? 권투 자세요? 보통 이제 두 선수가 권투를 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쪽을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는데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등받이를 꼿꼿하게 세워서 실제 권투 선수가 이렇게 복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운전을 해라라고 강요를 했다. 그렇게 증언이 나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전을 하는데 사실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 운행에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던지 아니면 원래 습관이 그래서 그렇던지 이런 얘기를 주장을 많이 했고요. 또 대답을 똑바로 하라 이렇게 군대식의 고압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밖에도요, 운전 중에 앞에 앉아 있는 운전기사에게 여러 가지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난감한 지시들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미 공개됐던 그 녹취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럴 때 조심해. 차가 갑자기 뒤로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란 말이야.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가지 말고 대답해. 싫으면 나르고.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네. 아, 이게 참 뭐. 그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둬. 앞으로 가. 가고 비상라이트를 켜. 미안하다고. 앞으로 가라는 게 건너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비켜줘야 될 거 아니야 차를. 아, 그 나쁘네. 그냥. 아, 머리 나쁘네 그거. 저는 저 정도면 그냥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말로 다 지시를 하느니 운전을 직접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일단 뭐 재벌 2세들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지시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늘 못마땅하고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 자체도 끼어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평소의 성과들이 이렇게 나와서 터지게 된 것 같습니다. 손 변호사님 운전하시죠? 네. 근데 운전하는데 저렇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렇게 참견을 하면 오히려 운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시끄럽죠. 네. 그리고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죠. 그리고 하다 보면 화가 나죠. 안 그래도 화가 나는 순간들이 많은데 그렇죠. 뒤에서까지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운전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전기사도 사실은 정상적인 평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감정이 격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위험한 행동이고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 텐데 그렇게 일일이 복종하고 지시하고 내 지시에 따르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지만 나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는 성향 이런 분들이 저런 지시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카풀 할 때, 제가 운전할 때 옆에 떠들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 종군당 그 이장한 회장은 제약사 회장이니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마디 하면요. 네. 이런 표현가 있잖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길은 기사에게.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 심지어요. 운전기사가 운전에 집중하느라고 본인 말을 못 듣거나 대답을 안 했을 경우에 여지없이 또 폭언과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해. 싫으면 나르고.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네. 아, 이게 참 뭐. 그 운전하기 싫으면 그만둬. 아, 내가 네게 무슨 얘기를 하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입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 자, 운전기사를 향한 회장님들의 부당 대우. 이게요, 이번 종근당 이장한 회장 말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죠. 대림에 이런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 때는 이 140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도 등장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죠. 네, 정일선 씨라고 해서 이제 현대 BNG 스틸 사장입니다. 대표인데요. 이 사람이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A4로 140장에 해당되는 운전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한테 빨리 가자는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시선, 차선, 그리고 과속 카메라 이런 걸 무시하고 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전화를 받을 때도 알았다, 됐다 이런 얘기가 될 때까지 악착같이 전화를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해욱 대림 건설 부회장인데요. 이 사람도 그 창업주의 3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질 운전 지시가 있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백밀러를 접고 운전해라. 그리고 브레이크 엑셀 밟을 때 미동 안 느껴지게 해라. 그리고 부드러운 출발과 정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서 차가 못 끼어들게 하라. 이런 지침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이 이장한 회장의 욕설 녹취가 공개되면서 종근당 측에서는 곧장 오전 10시 반에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 사과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일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결과는 저의 불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따끔한 질책과 비판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은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과 기자회견을 지켜본 그 해당 운전기사, 전 운전기사는요, 이 회견 내용을 보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저희 탑10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거에 이 운전기사에게 어떤 이야기에 또 폭언을 했고 또 사과를 하는 장면이 녹취가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욕하지 마십시오. 야, 욕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욕이 아니요. 그래 됐어. 미안합니다. 그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업무기사 그냥 놔둘 거를 내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섭다 무서워. 오늘 회장님께서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사과문 중에 뭐 참담하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참담하다는 표현을 어떤 의미에 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걸릴 수 있었고 이렇게 이슈화가 안 됐는데 안 될 수도 있는데 된 게 참담하다는 뜻인지 오늘 하신 한 1분 30초 동안 했던 사과 내용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과문이었습니다. 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 발표였던 것 같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 오늘 사과문 발표 보셨습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출연하기로 하고 그 한겨레 신문에 이게 네.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기는 XX로 표시된 게 많은데 네. 그걸 전부 다 생생하게 다 들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이 기사가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 40대 이상의 네. 집안의 가장인데 그렇죠. 거의 회장한테 거의 뭐 노예 수준의 막말을 듣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회장의 저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진정성이라고는 못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네.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제 회장이 사실은 자기 할 말만 쫙 하고 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죠. 기자들의 질문을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 운전기사로서는 상당히 섭섭했을 것이다. 기자들이 뭐 물었을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왔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자기 진짜 그게 나올 건데 이거는 마치 종건당 어떤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해준 사과문을 네. 일방적으로 1분 30초 자기 할 이야기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피해자죠, 이제. 네. 피해자로서는 상당히 섭섭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손종혜 변호사님, 과거 이 정일선 사장 그리고 이해욱 부회장 등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욕설, 갑질 뭐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이 보면은 벌금형 정도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종전 글쎄요, 사례들도 이제 폭행이 네. 있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자 폭행죄라고 해서 일반 폭행죄보다는 좀 더 늦게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앞선 두 사건도 벌금 300만 원, 벌금 1,500만 원 이렇게 최종형이 정리가 됐거든요. 네. 사실은 서민들한테 벌금 300만 원, 1,5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 회장님들, 이 재벌 2세한테는 반성하기에는 굉장히 약한 형벌이 아닌가. 아까 맥값으로 5천만 원을 던져주는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한 대 때리면서 100만 원, 300만 원, 한 대 100만 원 이러는 사람이 벌금 300만 원 이런 게 무슨 처벌로 느껴질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중대성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약한 형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법원에서 또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런 피해자들, 노동자들이랑 쉽게 합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배상이나 이런 합의금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돈을 주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더 공고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법정형도 좀 높이고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이런 갑질을 했을 때는 더 엄단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이 종군당 이장한 회장의 욕설과 갑질 이 내용을 폭로했던 이 운전기사는요. 이 폭로와 함께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아내와 함께 생계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걱정을 했죠. 괜히 대기업 회장님하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괜히 그렇게 했다가 피해보고 제 일을 이제 이것 때문에 다른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는 일이 발생될 수 있는데 본인 손해만 되지 않겠냐. 아무래도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제보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왜 폭로하고 제보를 했습니까?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계속 수년 동안 이루어져 왔고 또 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만둔다면은 이 일이 계속 어느 누구한테 나중에 저를 대신해서 올라올 사람이든지 또 비서실에 있는 비서들이라든지 또 회사 임직원들한테는 계속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요, 이 종군당 측에서는 이 사과를 하고 싶다면서 이 운전기사에게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답을 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회사 측에서 무마 또는 회유를 위해서
돈이나 금품을 제공을 할 게 걱정이 돼서 아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선의를 위해서 나 아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제보해준 운전기사. 자, 저런 분들이 좀 많이 용기 있게 나서줘야 우리 사회의 갑질이 빨리 없어지는데 좀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참 좋은 말씀인데 네. 심지어 저런 분들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회장 갑질하는 분들은 말썽꾸러기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아, 이런 운전기사를요? 그렇죠. 아하.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않고 네. 자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지금 바로 종군당 회장만 해도 이 운전기사 때문에 자기가 큰 곤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발 통문같이 돌리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네. 이런 기사는 조심해라. 아하. 그래서 저 기사가 아까 우리 생계가 당장 걱정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근무하는 근로자의 권익만 아니라 저렇게 잠재적인 근로자하고 실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갖다가 보호해주는 바로 그런 것도 우리 민노총이라든가 그 근로를 갖다 담당하는 시민단체에서 참 중요하게 보호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이 방송하기 전에 제가 종근당의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운전기사가 회장님이 잘해준 얘기는 다 빼고 안 해줬던, 못 해줬던 얘기만 다 하는 것 같다라고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